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두어 달 됐는데요. 이 국회 뭐 자유롭게 드나듭니다만 거기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유리가 와장창 하는 사건이 있었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네, 맞습니다. 2017년 9월이었죠. 네. 오전 2시 30분이었어요. 네. 한 남성, 20대 남성이 네. 국회 담벼락을 넘어서 2시간가량 이제 일단 몸을 숨깁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4시 30분쯤에 화단에 있던 돌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실 비서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장창 됐어요. 아주 네.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검거한 당시에 그냥 갖고 있던 돌로만 던진 게 아니라 네. 1리터짜리 휘발유랑 아이고. 커터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어허. 밝혀졌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왜 이랬느냐라고 했더니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났는데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만약에 법이 묵인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손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단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 네. 물론 이 나쁜 행동이에요. 지금 뭐 부정한 그렇죠.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예. 징역 10개월의 실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고 왜 그랬답니까, 이 남성?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연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공격을 한 장소가 자유한국당 비서실 아니겠습니까? 아하. 비서실 유리창. 네, 네.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진짜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무슨 그 유감, 감정 아하. 뭐 이런 게 작용된 것인지 네. 뭐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자제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런 행위를 한 건 처벌받아 마땅한데 네. 자제 네. 국회의원분들도 네. 저 일 제대로 해가지고요 국민들한테 비난 안 받게 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잘하면 이 국민분들이 이런 울분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잘했다고 두둔한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또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두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울산에서 회사를 다닌다는 20대 남성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했잖아요. 당시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유가 좀 나왔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박근혜 최순실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 조사할 땐 얘기한 게 없어요. 밥 달라는 얘기 외에는 말한 게 없어가지고 없어요. 커터칼이랑 뭐 휘발유는 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는 안 했다. 뭐 지금 계속 밥 달라는 얘기밖에 없다. 조사 받으면서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다는데 그 일단 홍수민 아나운서 자유한국당 그 원내대표실 비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은.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돌만 던진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돌만 던진 게 아니라 앞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휘발유통 갖고 있었고 네. 커터칼 갖고 있었고 그러면 뭔가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조사할 때도 뭐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서 커터칼과 휘발유를 준비했으니까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네. 현재까지는 아무 진술을 하지 않고 네.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를 혹시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요. 지금 국회 큰 문, 처음에 그 도로변에 있는 문은 그냥 구경 왔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그 본청은요. 뒤쪽에 민원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맡기고. 그런데 그 국회 본청 1층을 보면요. 각 주요 정당의 주요 그 당직자들 방이 있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유리창 깨진 곳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옆에 붙어있는 비서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은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덜컥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높은 상호는 괜찮지만 아래쪽 1층 정도는 기가 닿는데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질 정도는 좀 곤란하지 않냐. 강화 유리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검토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충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뭐 휘발유통인가를 가져왔다는데 불을 지르고 그런 경우에는 큰일 나니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많이 개방돼 있잖아요. 방호 시스템부터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혹시 최명규 원장님 만회하나요? 휘발유 흉기 소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을 안 했다는데 혹시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돌을 갖다 던진 게 단지 어떤 의사 표현을 위해서 유리창을 깨는 행동이라 네가 싫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을 갖다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으면은 별다른 제지가 없었으면 유리창이 깨지고 나서 1층을 겨냥했거든요. 저 유리를 털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서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터칼은 보통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보통 납치 한다 협박할 때 많이 있어요. 인지를 잡을 때. 그래가지고 휘발유하고 커터칼을 갖다 사용해서 뭔가 중요 인사를 인지를 잡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정치적 요구사항이 됐든 어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 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패하게 되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물론 이 사람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냥 그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희가 뉴스파이터 다루다 보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집행유예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런 걸 묵인하면 이거는 이걸 묵인하고 이거 적정선에서 아주 경하게 처벌하고 간다면 이런 일이 잦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물 침입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또 법원이 이런 일을 또 묵인하거나 또 약하게 하면 솜방망이로 하면 제2, 제3의 유사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저희가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